배 대표님, 네. 3일까지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고 4일부터는 공표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금지됩니다. 네. 이른바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지금 MBS입니다. 전국 지표조사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리얼미터가 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 날, 4일 날 갤럽이 나와야 하는데 4일이기 때문에 갤럽은 안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갤럽은 이제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이번 주에 했던 조사까지 한국갤럽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NBS 조사가 하고 MBS 조사하고 리얼미터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걸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NBS 조사를 보면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도 2%가 오른 38%로 지지율이 반등을 했어요. 국민의힘도 정당 지지도에서 5%가 급등을 해가지고 39입니다. 민주당은 29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10%예요. 지난번에 12%에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갔어요. 갤럽에 비하면은.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 39대 39로 똑같아요. 맞습니다. 지역구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37, 민주당이 39, 개혁신당 뭐 2% 이렇게 나와서 거의 엇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리얼미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6.8%, 그리고 부정평가가 59.8%로 마이너스 2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긍정평가는 0.5가 미세하지만 올랐고 부정평가는 0.9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조금 이 MBS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구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36.0이 나왔고 민주당은 44.6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8.6으로 오차범위를 지금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NBS가 그동안은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지금 쭉 조사를 해왔는데 MBS 경향은 재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하고 비슷합니다. 갤럽이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26, 28일 날 조사해갖고 29일 날 발표한 거 보면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전주에는 34, 33이었는데 국민의힘은 3이 올라갔고 민주당은 4가 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도 34대 34로 그냥 같았고 이런 거 보면은 정당 지지도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갤럽과 MBS는 같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경향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여론조사를 참고를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 제가 먼저 기준으로 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전혀 차별화된 투표율이 반영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가 여론조사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20대의 투표율, 20대 남자, 여자, 60대의 투표율, 60대 남자, 여자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게 반영이 됐느냐? 반영된 조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정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조사가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ARS요. 저는 ARS 전화조사 제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지만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그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로 저한테 여론조사를 좀 응해와도 겨우 이제 설득이 돼서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고영신 TV를 통해서 저도 방송에서 계속 참고를 해오고 있는 조사가 주로 한국갤럽입니다. 왜? 쭉 추세를 보는 거죠. 조사는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반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쭉 반등이 되고 이 점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 당의 자체 분석이든 우리가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주로 일주일 전 또는 열흘 전에 만들어진 판세예요. 그러면 그 판세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국면으로 나타났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MBS도 그렇고 한국갤럽은 이번 주 발표 안 되지만 지난주 다 반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MBS 여론조사는 2주 간격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2주 간격으로 5%포인트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적어도 각 지역구에도 후보자들의 경쟁력이 적게 잡아도 하에서 한 2에서 3%포인트는 올라갔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의미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협의회의 박단 또 대표자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좀 많이 이제 우리 이 보수 진영의 실망감도 좀 가라앉았다. 그래서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했죠. 아유, 나 정말 가서 이재명 심판하고 싶은데 좀 국정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썩 마음에 안 들고 안 나갈래. 이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거 어떻게 돼? 큰일 나겠는데 김준영 막말도 있고 이거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의미예요. 예.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거. 그만큼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한다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MBS 여론조사 같은데 MBS 여론조사의 직전 조사와 2주 전 조사와 이번 조사를 보면 보수층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 이야기는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표지 편차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는 이게 정확하게 인구 이 센서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것이 표준이다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현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보수가 많이 안 들었다는 것만큼 샤이 보수, 좀 실망하고 이것저것 의대 정원도 있고 그랬는데 물가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 결집이 조사에서의 적극적인 응답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얼미터도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더 적극적으로 좀 표준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화면접 조사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라면 저는 이 반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거나 조금 주춤하거나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살짝 내려왔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분당에 이 출마하고 있는 이광재 후보자가 어떤 얘기? 이광재 후보자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전하고 있죠. 이광재 후보가 골치가 아프다. 왜? 양문석 때문에, 공영훈 때문에, 김준혁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럼 이광재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경기도의 출마는 다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이 반등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선거 막판 무서운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서울의 경우 MBS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42고 민주당이 25, 조국이 혁신당이 11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36이라고 봐야죠. 예. 조국하고 민주당 합치면 앞서죠. 42대 36이 되는데 더군다나 구 박사님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일부 비례투표 나온 사람이 민주당을 찍어준다 하더라도 100%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100%로 합을 하더라도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MBS 여론조사에서는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도 35대 30으로 다소 그러니까요. 앞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 26, 28일 조사한 거 여기서도 보면 서울은 45대 24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르지가 않아요. 예. 또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가 하나가 3일 날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4개 ARS로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 RN서치, 예. AS 리서치, 조원 CNI, 공동으로 미디어 했나요?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내용을 머니투데이 300이라는 데서 아하. 가중 편견을 했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네이트 실버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가중 편견을 해보니까 국민의힘은 36.3, 민주당 32.4, 조국 혁신당 12.2. 그렇죠. 그러면은 갤럽이라든가 MBS라든가 또 이번에 머니투데이가 4개 ARS 여론조사 가중 평균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그렇죠. 수치랄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를 게 지금 없는 딱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미국의 네이트 실버가 적용하는 일종의 가중 평균 값입니다. 미국의 많은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들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미국의 분석까지는 우리는 조사는 잘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을 따라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그걸 전체 여론조사 그렇죠. 기관을 총괄해 갖고 가중 평균 내고 하는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끔 그게 나옵니다만. 이제 그
제 친구입니다. 한규섭이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할 때 내지를 않고 사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이니까 연구 네네. 차원에서 그걸 종합 분석을 맞습니다. 하는 것 서울대 같아요. 언론정보학부의 한규섭 교수. 한규섭이라고 제 친구인데 친구인 그 규섭이가 항상 그걸 해가지고 폴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선거 투표 형태를 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랩 연구소에서 이걸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중 평균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게 골고루 적용돼. 한 가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아니 그런데 왜 지역구 여론조사에서는 자꾸 이기지 못하는 좀 그러니까요. 힘이 붙이는 그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항상 선거라는 것은 인물이 또 뒤따라줍니다. 할로 이펙트. 인물이죠. 할로 이펙트가 이래서 후보자들이 조금 미진한 점들을 탁 하고 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2012년에요. 후광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바로 그 후광 효과가 너무 중요한 게 바이든 힘만으로 당선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바이든은요 오바마가 있습니다. 예, 오바마. 옆에 클린턴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있는데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아직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한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온몸이 지금 바스러져라 지금 뛰고 있는데 조금 이거 한 번만 더 탁 쳐주면 후보자들이 빵 하고 올라가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한강벨트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민정 오신환 별 차이 안 납니다. 전현희 윤희숙 별 차이 조금 탁 쳐주면은 그때 빵 올라가면서 3에서 5% 올라가 버리면 당락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런 지역이 열 몇 군데나 있다면 서울에서도 사실은 48개 국회의원 의석 중에서 적어도 뭐 10에서 20석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선거 막판에 얼마나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에 한나라당은 40석을 가져갔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하고 서울은 민주당이 세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요. 또 오세훈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송영길을. 그런 걸 본다면 여전히 저는 좀 뭔가 한 방이 있느냐 또 결집이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이 47대 46으로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만큼 결집을 많이 했다. 보수층도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야당 심판 성격도 강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난 갤럽 조사라든가 이번의 경우 NBS 경우는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가 31, 조국이 23, 더불어민주연합이 15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리얼미터가 조사한 이것도 똑같이 131 조사한 거 보면은 비례의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 30.3%로 1위고 맞아요. 미래가 29.6, 연합이 16.3 이렇게 해가지고 MBS는 당연히 국민의 미래가 예. 앞선 걸로 나와 있고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조국이 1위인 걸로 나와 있는데 머니투데이가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평균을 낸 걸 보니까 미래가 31.4, 조국이 28.2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0.6 그래서 이 가중 4개 여론조사 기관을 가중평균 낸 것하고 MBS라든가 갤럽은 같아요. 이 비례대표에 있어서도 예. 전체적인 그 추세가. 근데 이 리얼미터만 또 조국이 제일 앞선다고 나와 있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리얼미터가 의도적으로 그랬다 좀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앞서도 정당 지지율을 말씀하실 때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국민의힘보다는 더 높게 나와 있다. 이 말씀 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 그러니까 이런 한 5일간 실시하는 또는 이틀간 실시하는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은 한 5일간 또 정당 지지율은 한 이틀간 이렇게 보통 리얼미터가 조사를 합니다. 상당히 이제 리얼미터라는 회사는 또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표집될 수 있는 겁니다. 와르르 하고서 진보성 이거는 조사기관이 의도한 것이 조사 자체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지금 심지어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그런 현상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특히 조국혁신당 지지층들이 와르르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이 그러네. 1위죠. 그래서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조국 그러네. 혁신당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좀 적극적인 지지층 아닙니까? 그랬죠. 이 보수 쪽은 소극적인 지지층. 그렇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소개해 주신 가중평균의 4개 ARS 조사에 대한 머니투데이 결과와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꽁통은 누굽니까? 꽁통이 누구예요?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이에요. MB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더불어민주연합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네. 조국 혁신당에 밟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원장도 내가 맡겠다 겸직하고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막판이라도 좀 뒤집어야겠다. 밟혀버린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 이야기를 안 해요. 조국 혁신당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문재인에게 이재명이 가까워요? 조국이 가까워요? 조국이에요. 조국이죠 당연히. 문재인은 조국이에요. 이재명 껄끄럽죠. 친문당과 친명당이 만들어지니까 이해찬은 지금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친문이기도 쉽거든요. 네. 친명이도 쉽건데 친명도 되기도 힘든 게 임종석 어쩌라고 그러니까 단칼에 끊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은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양다리 짝 걸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지금 못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판단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비례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을 밟아버린 거예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고 박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정도 상황이 되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그냥 고마치아프라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고마치아프라가 이재명 대표일 수가 있어요. 네. 고마치아프라 내가 더 인기 많다. 그렇게 되죠. 고마치아프라 내가 인기가 억수로 많다. 이번에 지역구에 조국 혁신당이 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주당은. 이번에요? 지역구에 조국 혁신당이 냈잖아요. 네. 민주당 엉망돼요. 엉망돼 버릴 뻔했어요. 엉망됩니다. 조국도 이렇게 바람이 불지를 생각지도 못한 거죠.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지역에 냈잖아요. 제가 보기에 3분지계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3분지계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지금 결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이게 일종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제가 비례투표 정당에서 밟았다는 말씀드렸지만 지지층에서 지금 막 개딸들 또 난리 친문에 저격하잖아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 지지층들은 뭐라고 아니 문재인을 공격해? 야 우리 그럼 투표 안 해. 지역구 투표 안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비례 이 당선자 수를 예측을 아까 머니투데이 300에서 했던데 예. 현재 그런 지지율로 보면은 미래가 31.4인데 14 내지 16석. 네. 전에 19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1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28.2로 13 내지 14석. 10석을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려요. 초과 달성이죠. 예. 더불어민주연합 이쪽은 자기들은 한 20석 할 줄 알았는데 한 자릿수죠. 20.6이니까 9 내지 10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치국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2 내만 들어가도 나는 이제 금배지야 했는데 네. 반토막이 지금 나게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지금 난리겠죠. 또 저 시민사회 그쪽에서도 추천한 사람들은 또 앞번호가 있고. 그게 아마 김윤 후보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뒷번호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0번 넘은 쪽으로. 그러니까. 진보당하고 정치시민회인가 그 무슨 시민단체에서 그렇죠. 한 사람들을 앞번에 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이 비례대표 했던 사람들은 김치국만 잔뜩 마시게 생겼어요 지금. 김치국이 시원해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이해찬도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거나 네네. 그래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반등세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것이 좀 빨리 이렇게 진척이 돼야 하는데 조금 속도가 느린 것 아닌가.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앞서도 잠깐 언급하신 대로 의정 갈등 문제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점 그런 것들이 조금 이 더디게 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에 얼마나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저는 뭐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사실 4주 전, 5주 전 방송에서 해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네.